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이 주최하는 2022학년도 온라인 대학 입학 설명회 강의를 맡은 단국대학교 입학사정관 노재선입니다. 지금부터 단국대학교 입학 설명회를 진행할 텐데요.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단국대학교 전형에 대한 주요 포인트와 입시 결과까지 확인하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학교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린 후에 전형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광복 후 최초의 4년제 사립대학교로 개교를 했습니다. 1978년 천안 캠퍼스를 이제 제2 캠퍼스로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단국대학교가 기존의 서울 캠퍼스에 이제 한남동에 위치했었는데 2007년에 용인의 죽전 캠퍼스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본교와 분교를 통합해서 한계대학 2캠퍼스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은요, 입학부터 취업까지 나만의 역량 관리 시스템 제공, 그리고 국내 대학 최초 인공지능 AI 캠퍼스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양질의 이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이제 3학년, 4학년 돼서 취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질 시기인데요. 그와 맞춰서 뭐 학사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교육 환경,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이제 많은 사업들에 선정되는 이제 단국대학교 모습인데요. 뭐 SW 중심대학, 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링크플러스 등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많은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많은 이제 금액들을 수주받고 있는데요. 이 금액들은 재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고스란히 쓰여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 두 개의 캠퍼스가 있는데요. 죽전 캠퍼스는 IT나 CT의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들도 죽전 캠퍼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교나 광교에 이제 IT와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IT 밸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죽전 캠퍼스는 생명과학이나 외국어 교육의 특성화가 되어 있어서요. 외국어 관련된 학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의학계열 등 생명과학과 관련된 학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은 이제 죽전 캠퍼스에 이제 개설된 학과들인데요. 경영경제대학,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등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4차 산업시대에 맞는 SW 융합대학도 죽전 캠퍼스 내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학과, 컴퓨터공학과, 모바일 시스템 공학과, 정보통계학과, 산업보안학과 등이 있고요.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어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국학, 일본학, 몽골학 등 이제 많은 외국어 대학들이 있어서 외국어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제 천안 캠퍼스 외국어 대학 한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약학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약학과의 신입학을 모집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죽전 캠퍼스도 있고 천안 캠퍼스도 있다 보니까 학과만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전공을 선택해서 오면은 이제 다른 학과의 과목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되어 있는데요. 요새 융복합 인재를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설계를 해서 이제 다양한 학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복수전공, 부전공, 그리고 캠퍼스 간의 학점 교류까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당국대학교에 지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어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장학금도 이제 2020년 대학 알림이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이제 312만 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네, 생활관도 신입생 50%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치행정, 경제금융, 예술문화, 스포츠에서 많은 당국대학교 졸업생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 재미적인 요소도 있지만 당국대학교가 서울 한남동 시절부터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고 사회에 나아갔을 때 많은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이끌 수 있는 환경들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주요한 이제 전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신입학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면요. 당국대학교는 수시에서 62%를 선발하고 있고 정시에서 38%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죽전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에서 좀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의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을 폐지하고 지역균형 선발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습니다. 또한 논술에서 교과 반영 비율이 축소돼서 교과 30, 논술 70으로 논술 우수자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을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4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죽전 캠퍼스에서 742명, 천안 캠퍼스에서 658명, 학생부 교과에서는 964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죽전이 261명, 천안이 703명, 논술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죽전 캠퍼스에서만 330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 변화인데요. 이제 작년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이제 다소 감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감소하고 정시가 이제 늘어난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제 메인 전형인 DKU 인재 전형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체크 포인트를 확인하시면은 학생부 종합 세부 전형 간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DKU 인재 전형과 고른기 학생 전형 두 개 전형으로 당국대학교 지원이 가능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 전형이 있는데요. 의학 계열,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고사도 따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도 예외가 있는데요. SW 인재 전형이나 의학 계열, 문예창작과에 한해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 전형이 굉장히 간소화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생활기록부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면접을 따로 실시하고 있지 않아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입시 부담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당국대학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외적인 학과들은 있습니다. 의학 계열이나 약학과, 그리고 면접을 실시하는 학과는 SW 인재와 의학 계열, 문예창작과에 한해서만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35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의예과 15명, 치의예과 20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을 보시면 1단계가 학교생활기록부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의 3배수가 2단계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1단계 성적이 70%, 면접이 30%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 수학 포함 3개 영역 합 5등급 이내가 수능 최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예창작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있는 이제 학과 중에 대표적인 학과인데요. 1단계 성적은 의예과와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기록부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면접에서는 서류 진위 여부, 전공 의지 등 이제 확인 면접으로 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W 인재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0명 선발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모바일 시스템공학과, 정보통계학과, 산업보안학과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교생활기록부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면접 평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 면접이 주로 진행되고 있고요. 서류 진위 여부, 전공 의지, 그리고 SW 인재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을 면접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약학과가 신설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DKU 인재 전형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기회균형 선발로도 3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교생활기록부 100입니다. 면접이 따로 없고요.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 수학 포함 3개 영역 합 7등급 이내로만 맞추시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시게 된 거고요. 서류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평가 요소 반영 비율입니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메인 전형이 DKU 인재 전형인데요. DKU 인재 전형과 SW 인재 전형의 반영 비율을 보시면은 학업 역량이 40%고요. 면접이 40%입니다. 전공 적합성도 40%입니다. 인성 및 발전 가능성이 20이고요. 그 외 나머지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40, 전공 적합성이 30, 인성 및 발전 가능성이 30입니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업인재 전형으로 따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창업인재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30, 전공 적합성 30, 그리고 창업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25% 반영되고 있고 인성이 15%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영 비율을 좀 확인하시고 어떤 전형에 지원해야지 조금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서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지금부터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DKU 인재나 SW 인재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40% 반영된다고 했는데요. 학업 역량을 보시면은 학업 성취도 수준이나 성적 추이를 조금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실제 합격 사례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은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요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에서도 뭐 내신 성적을 볼 때 단순히 내신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원점수나 평균, 표준 편차, 수강자 수, 이수 단위를 고려해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 조금 학업 역량에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학생들이 교과목 시간에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도 40%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공과 관련된 학업 성취도 수준과 성적 추이를 보고 있고요. 교육과정 내 선택 과목 이수 및 참여 현황, 그리고 지원 전공 관련해서 활동의 다양성 및 심화 확정 노력 등을 보고 있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학생들이 어떤 동아리를 했고 그 안에서 또 어떻게 이제 활동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독서 활동이나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 시간에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통해서 전공 적합성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반영 비율은 40이지만
전공 적합성이 조금 뚜렷하게 나타난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좋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성 및 발전 가능성은 저희가 2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 활동에 참여를 통한 경험의 다양성, 뭐 출결 상황, 그리고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을 보면서 인성 및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형도 거의 비슷하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창업 인재 같은 경우에는 창업 활동을 추가적으로 조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기반이 되는 교내 활동 지속 참여 여부, 그리고 창업 관련 활동 우수성, 뭐 창업 관련 독서 활동을 포함해서 창업과 관련된 이제 관심도나 관련된 활동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창업 인재 전형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이제 나머지 전형들은 학업 역량이 40, 전공 적합성이 30, 그리고 인성 및 발전 가능성이 30% 반영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평가 내용에서 이제 다른 점은 인성 및 발전 가능성이 이제 반영 비율이 조금 높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역경 극복 의지 등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런 활동 내용들이나 그런 의지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담겨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에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없지만 SW 인재와 의학계열, 문예창작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영 비율은 장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의 질문 예시입니다. 면접은 확인 면접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면접 대상자가 되는 학생들은 본인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좀 예상 질문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답변하시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주로 드리는 질문은 지원 전공에 대한 이제 관심과 계기,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과 뭐 어떤 어려움 극복을 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조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아시겠지만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본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뭐 부모님의 친인척을 포함한 신상 정보 등을 언급하시는 것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올해부터 면접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면접 평가 과정은 녹화, 녹음될 수 있다는 점 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합격 사례를 이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평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평가 내용만을 가지고는 조금 본인이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2021학년도 상담학과 합격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작년 상담학과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7명이었고요. 지원자가 131명이었고 경쟁률이 18대 1 정도 됐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평균, 내신 등급만 따지고 보면은 전체 지원자 중에 6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서류평가에서는 이 학생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학생이 전공 적합성에서 좀 눈에 띄는 점들은 상담학과를 지원한 학생이었는데 심리학이나 사회문제 탐구 등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래 상담 동아리나 뭐 비밀 상담, 기획 및 운영한 노력 등이 이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공 적합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학업 역량에 있어서는 이 학생이 이제 4.16에서부터 2.35까지 평균 등급은 3.39였지만 이제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성 및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는 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 노력 등, 그리고 자치회장 등 리더십을 이제 보여준 부분들이 있어서 이 학생이 이제 내신 등급만을 따지고 봤을 때는 조금 낮은 등급이었지만 서류 평가에서는 6위를 해서 이제 최초 합격한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엔 963명 선발하고 있고요. 캠퍼스 간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죽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생부 교과 우수자가 폐지됐고 지역균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어서 이제 두 전형 간 이제 복수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죽전이 이제 261명, 천안이 703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죽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균형 선발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이 필요합니다. 학교장 추천은 고등학교별 8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일 텐데요. 죽전의 경우에는 2개 영역 합 6등급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해야 되고요.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인문자율 계열 같은 경우에는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2개 영역 합 5등급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교과 성적 반영을 보시면요.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 가중치는 따로 없습니다. 전학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고 자연, 의학, 약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용 지표로는 석차 등급, 즉 9등급으로 나오는 교과목만 반영하고 있고 진로 선택 과목 등은 석차 등급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논술수자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논술의 반영 비율을 높였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논술이 60, 학생부 교과가 40이었는데요. 올해는 논술 70, 학생부 교과 30입니다. 그래서 논술 성적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지원하는 이제 학생부 등급 평균이 이제 4등급대에 되는 학생들이 많이 이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2등급부터 7등급까지 다양한 학생들은 합격을 하고 있고요. 논술 성적이 굉장히 조금 높은데 70점대가 이제 70점대 정도 이제 점수를 맞고 있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들은 단국대 모의 논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국대 모의 논술에 나오는 출제 유형과 출제 난이도 이런 부분들이 본 논술고사에서도 이제 같은 유형과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단국대학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학교 홈페이지나 입학 안내 홈페이지를 오셔서 모의 논술 꼭 확인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기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기와 관련된 학과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입학 안내 홈페이지나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입시 결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죽전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메인 전형인 DKU 인재 같은 경우에는 평균 3등급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1.85점이고요. 85등급이고 최저가 6.67등급입니다. 이 최저로 들어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학생들이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 이상이 일반고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입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죽전 캠퍼스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입니다. 이제 DKU 인재 같은 경우에는 3.68이 이제 평균 등급이고요. 그 외에 이제 4등급부터 이제 5등급 되는 이제 학생들도 이제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학과별로 이제 입시 결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좀 이런 부분들 저희 입학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학생부 교과에 대한 이제 입시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전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2.44, 자연이 2.51이었고요. 수능 최저 통과 비율을 보시면은 이제 70%,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수능 최저를 맞추고 있습니다. 죽전 캠퍼스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수능 최저를 맞추고 있고요. 천안 캠퍼스 인문 계열이 이제 평균 등급이 3.6등급, 자연이 이제 3.2, 간호가 2.2 이렇게 해서 평균 등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학과별로 이제 교과에 대한 입시 결과는 입학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논술의 입시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등급을 보시면은 4등급대 되는 학생들이 이제 등록을 하고 있고요. 최저 등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6등급 학생들도 있고 7등급 학생들도 있습니다. 교과가 30이 반영된다고 하지만 등급 간에 이제 점수 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 성적을 잘 받으면은 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입학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의 논술 한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단국대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나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온라인 상담이나 저희 전화 상담으로도 많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단국대학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단국대학교 입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